힘찬 중개법인에서 새로운 가족을 모집합니다. 힘찬 중개법인이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요즘 고객들이 문의와 방문이 많아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아주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힘찬 중개법인은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 내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꼬마 빌딩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지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빌딩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욕심만 많고 노력 안 하는 분은 사절합니다. 입사 지원은 아래에 나가는 이쪽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요즘 연남동 많이 핫하죠. 연남동에서 최고가 거래된 사례가 평당 1억을 넘게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남동 홍대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연남동 상권 중에 미로 골목이라고 하는 상권이 있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상권일 겁니다. 이 미로 상권 중에서 평당 1억이 넘게 거래된 사례가 요 근래에 있었고요. 미론 상권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서 연남동이 어떤 부분은 거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거래가 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홍대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제가 지금 보이는 미로 상권인데요. 5년 전부터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쪽은 거래가 되게 많이 됐죠. 하지만 연트로파크 옆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거래가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트로파크 하단부, 그러니까 경의선 근처에 있는 그 부분만 거래가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과연 왜 이렇게 거래가 치우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지도인데요. 이 자료는 밸류맵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3년 동안 거래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라고 하는데, 이 지역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남동 휴먼타운 위쪽 지역과 아까 미로길이라는 지역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었죠.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그 연트로파크 공원 그 옆쪽 상권이 오히려 보면 더 좋은 상권일 텐데, 오히려 지금 미로 상권하고 연남동 공원 끝쪽 상권만 발달이 됐어요. 과연 상권의 확장을 막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에 연남동 거래 사례편 설명드리면서 휴먼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휴먼타운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펴다 2008년 리먼 사태를 만나서 세경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차선의 선택을 했죠. 차선의 부동산 대책으로 만들어졌던 게 노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정책으로 휴먼타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에 10개 정도 지역을 걸쳐서 만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연남동 휴먼타운은 2011년 10월에 고시를 했는데요. 이 법은 낙후된 주거 지역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려고 만들었는데, 2015년에 경의선 철길이 개통이 되고 연남동은 상권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명소가 되었죠. 이러면서 오히려 주민들은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하기가 더 힘든 곳으로 되어버렸고요. 내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휴먼타운은 2011년에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이 휴먼타운 지역이 5개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5개 구역이 나눠졌던 게 보면 어떤 지역은 일반 음식점이 전층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5개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은 2층까지만 일반 음식점을 허용을 했고요. 이 일반 음식점이라는 건 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은 그냥 카페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인데, 일반 음식점이라는 건 술집이 들어가서 그 동네 주변에 그냥 우리들 보면 상권이 발달이 되려 그러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음주 가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연남동 휴먼타운은 이거에 대한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는 규격화를 하게끔 지붕의 형태, 모양, 색깔, 심지어 담벼락 색깔, 조경 이런 것까지도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추게끔 정책을 만들었던 거였고요. 제일 안 좋았던 건 2층 이상부터는 주택만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할 때도 2층 이상부터는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 문제도 있고요. 이래서 이쪽 지역을 매입하는 게 좀 꺼려했고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약으로 주민들이나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청과 시청에 많은 민원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11년 만에 연남동 휴먼타운은 규제가 풀려서 다시 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상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먼타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어떤 지역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보시면 이 A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들어와도 되고 공동주택도 들어와도 되는 거고요. A구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 약간 노란 색깔 보시는데 이 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사무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2층 이상부터 근생시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도 예전에는 2층 이상부터는 주택으로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도 올 근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B구역은 여기 보시는 이제 빨간색 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주요 가로변이라고 여기는 표기를 했습니다. 위에 2층부터 사무실까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2층까지가 이제 일반 음식점 허용이 되고 이제 3층 이상부터는 사무소나 아니면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입점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C구역.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을 끼고 있어요. 연트로파크 공원을 이렇게 끼고 있고 이쪽은 기사식당 거리와 연희동 사거리 쪽 가는 이쪽에 지금 제일 여러 가지 술집이나 음식점들이 많죠. 이쪽 구역은 모든 전층이 다 일반 음식점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고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면 심의를 거쳐 나중에 이제 결정 고시까지만 가면 되는 단계입니다. 아마 7월 15일까지 열람을 하고 그 이후에 심의를 거치고 결정 고시만 남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8월 초부터는 이 법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하시거나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법이 고시된 그날부터는 올 근생으로 건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렇게 연남동 휴먼타운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상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쪽 지역까지 상권이 확장되고 연남동은 단단한 상권으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남동 휴먼타운을 설명을 드리면서 미로 골목과 그리고 경의선 그 끝자락 상권만 거의 많이 이제 거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규제나 어떤 제약이 있으면 상권은 좀 이렇게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연남동 상권은 이 휴먼타운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휴먼타운에 이런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제거가 되면서 더욱더 큰 상권, 더욱더 단단한 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